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소식을 전할 때마다 정성산 감독 한동훈 전 위원장과 국민의힘 이간질 시키지 말아라. 정성산 감독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이간질 시키지 말아라 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발 이제 한동훈 끝났습니다. 제가 왜 이 방송을 해드리냐면 우리가 한동훈에 대한 그 본질을 잘 봐야 하며 앞으로 보수 우파 정당 국민의힘 정신 차려라 차원에서 이 방송 해드리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자 이게 이제 3월 22일 기사였어요. 비례 탈락 주기환 민생특보로 한동훈 보란듯이 임명. 이게 무슨 소식입니까? 3월 21일 대통령 질의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특보에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 위원장을 임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출범 이래 민생특보 임명은 처음. 주기환 전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에 재임명된 2003년 광주지검 검찰 수사관으로 처음 만나 대통령의 20년 측근으로 불립니다. 주기환 전 위원장은 18일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공관위가 발표한 첫 비례대표 명단에서 사실상 당선권 바뀐 24번에 배치된 뒤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습니다. 친윤계가 한동훈 사천을 주장하며 크게 반발했고, 이는 40 총선 공천 과정에서 쌓여온 당내 친윤석열 대 친한동훈 간 공개 갈등으로 불거졌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도 방송을 해드렸었죠. 당시에 한동훈이가 장예찬 공천 탈락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낙선한 장예찬 대통령실로 부르겠다라는 그 워딩이 뭐겠습니까? 자, 지금 현재 한동훈 난리가 났습니다. 국민의힘 당선자들 한동훈 때문에 총선 패했다. 좌파 패널들 한동훈에 대한 충격 분석.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다른 걸 다 떠나서 여러분,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의리. 한동훈 법무부 장관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한동훈이가 적극 추천했던 이원석 검찰총장, 법대 동기지요. 이원석 검찰총장 뭐 했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최측근인 분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재명, 조국, 문재인 구속 안 시킨 세력은 바로 한동훈 세력이다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냈었지요. 자, 여러분. 자, 이게 언제 기사냐? 4월 11일 기사입니다. 4월 11일. 한겨레. 국민의힘에서도 참패 한동훈 집에 가야 정치적 벼랑 끝으로 몰렸다라고 당일날 이야기한 겁니다. 당일날. 투표한 다음날 11일이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4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대패하면서 석 달 반 동안 원톱으로 선거를 이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대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는 민주당의 과반을 내주는 초라한 총선 성적표를 받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패배 책임을 두고 극심한 내용에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당내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힘 한 초선 위원은 한동훈 위원장은 책임을 지고 집에 가야 한다.
정권 심판론이 거센데 범죄자 심판만 얘기하고 선거 판세 전략을 너무 잘못 짰다라고 말했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정권 심판론이 거센데도 정책이나 비전을 말하지 않고 외려 야당 심판을 내세운 한동훈 때문에 패착을 했다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도 정권 심판론이 그렇게 높은데 당이라도 전달자가 되어 유권자의 분노를 풀어주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였다라며 생각보다 더 최악의 결과라 한동훈 위원장도 버티기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당 주변에서는 이재명, 조국이 잠정적 범죄자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아는데도 왜 지지율이 높은지 그 이면을 전혀 들여다보지 않았다며 이 비판 선거운동 기간 내내 이런 비판이 제기됐으나 한동훈 위원장은 돌아보지 않았다.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은 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듣지 않은 것이다. 이제 좀 윤곽이 드러나십니까? 자, 보세요. 핵심 부분이 무엇입니까? 선거가 끝난 이후에 자, 국민의힘 당선자들 사이에서는 지도부에 대한 직접적인 불만도 표출됐습니다. 이게 이제 4월 어쨌든 표출됐습니다. 서지영 부산 동네 당선자는 우리가 했던 시스템 공천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었고 좋은 공천으로 인정받았는지에 대한 검토와 평가가 필요하다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도입한 시스템 공천을 직격했습니다. 서 당선인은 구체적으로 이번 공천에서 현역 하위 30%에 대한 감점 제도를 부여했는데 감점받았던 현역은 끝까지 공개하지 않았다라며 이건 경쟁의 룰이 모호한 것이라며 이렇게 경쟁의 룰이 모호한 정치 세력에게 과연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아가는 30대, 40대, 20대들이 기대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습니다. 자, 아예 도봉갑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서울 도봉갑에서 당선된 김재섭 도봉갑 당협위원장은 여의도 연구원을 상대로 선거 중에 여의도 연구원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게 하나도 없다라며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재섭 당선자는 패배 원인으로 지목되는 당정 관계, 민생을 못 챙긴 것 등의 의제는 선거 6개월 전, 아니 1년 전에도 나온 방송 출연 아이템과 다르지 않다며 이를 알면서도 해결할 용기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 패배 이후 국민의힘의 자세와 태도를 두고 김재섭 당선자는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때 괴멸적 패배를 당했을 때 당이 무너질 듯이 대성통곡을 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거의 같은 결과를 받아들이고도 되게 안일하다는 느낌을 받는다라며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재보선을 이겨서인지 모르나
희망 회로가 강하게 돌아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강북 지역에서 어떻게 당선됐는지를 두고도 김재섭 당선자는 현상적 얘기를 하자면 우리 당이 하는 것 반대로만 했다라며 2조 심판 얘기 입 밖에 한 번도 꺼내지 않았고 중앙당 현수막을 내걸지 않았다. 당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면 이 지역에서 걸 수 없는 것이 태반이었다. 듣지 않아 죄송하다. 수도권 민심과 너무 다른 지시가 중앙당으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당선자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또 다른 당선자도 결국은 이번 총선 한동훈의 공천과 또 한동훈의 전략 무죄로 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강조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좌파 패널들이 왜 충격적으로 분석을 했는지, 한동훈이 왜 끝났는지, 왜 충격적인 상황인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그 따까리 검사들 있잖아. 검찰 함께 있다가 대통령실 같이 들어갔다. 네네. 이 친구들은 한동훈하고 이렇게 썩 사이가 안 좋다고 하대요. 네, 한동훈 제가 볼 때 친구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님 명령만 내리십시오. 우리 저 한동훈이를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러는 검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할 수 있죠. 예. 이게 한동훈의 약점 중에 하나죠. 윤석열과 비교해봤을 때 네. 윤석열은 그래도 깡패 두목이 될 만한 약간의 기질이 있어요. 그렇지. 네. 보스 기질. 사람 데려다 놓고 뭐 머리만 받게 하는 게 아니고 술도 사주고 네. 같이 노래도 부르고 네. 나쁜 짓도 같이 하고 예. 이러면서 자기 부하들을 챙기는 게 이단 말이죠. 어느 네. 정도는. 그래서 소위 패밀리라는 것을 만들면서 네. 정치를 해온 사람 아닙니까? 한동훈은 그런 게 너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사실 그냥 혼자서 2인자로서 잘난 체하면서 설치는 것만 좋아하기 때문에 어울리기 힘들겠다. 주변 사람들이 한동훈을 좋아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윤석열이 그 자, 여러분, 감이 좀 잡히시죠? 또 다른 영상 보겠습니다. 한동훈 너도 마찬가지야 이 자식아. 너도 네가 이 자식아 재판 때 기어 나가서 너는 특검도 아니면서 특검에 법적 자격도 없는 놈이 좋다고 튀어나가서 박근혜한테 직접 30년 구형 내렸잖아. 그런 놈이 여기서 웃음이 나오냐 자식아? 너만 박근혜 30년 구형 내릴 때 국민을 배신하고 부정부패 이런 일삼은 그렇게 단죄해놓고서 CBS 기자가 물어보니까 사면됐으니까 괜찮다? 야, 검사란 자가 범죄자를 잡았어. 대통령이 사면시켜.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항의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사면 누가 시켰냐? 너랑 유석열 너네들이 사면시키고 와서 희덕거려? 네가 검사냐 이 자식아? 너는 내가 장담하는데 너 같은 놈은 그게 감옥 집어넣잖아요? 사면 없어. 근데 사면까지 갈 것도 없다. 너 사형 시켜야 너는 끌려가면 그냥 사형이야. 사면 없어. 종국이나 이재명한테 나불나불 대는데 저한테는 꼼짝 못하면 나중에 보세요. 한마디나 할 수 있는지. 한동훈 너도 마찬가지. 자, 제가 뉴스 종편 이런 거 보지 말라고 몇 번 말씀드리죠. 왜? 사기치니까. 진짜로 국민들이 느끼는 것과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어디 가면은 막 사람들 막 빨간 잠바들 모여가지고 막 엄청 환호하고 무슨 아이돌처럼 그렇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그 종편에서도 좋아하고 보수 언론도 좋아졌는데 이제 막 밀리고 힘 빠지고 촌놈 마라톤 되니까 요즘에는 막 나오는 글들이 너 혼자 대선 운동하냐 그렇게 또 막 쓰고 그러더라고요. 바뀌어요. 금방 바뀌어요. 언론도 자기 살 길 찾아야죠. 저는 이번에 총선에서 이 정권 심판할 때 이 쓰레기 같은 언론들도 다 한꺼번에 심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아침에 한동훈 여의도 출근길 인사했는데 그거 현장에서 어땠는지 그걸요 또 제대로 보도할 언론도 별로 없어요. 그나마 찾아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디서 소리가 들리죠? 그런데 한 사람도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뉴스 종편 이런 거 보지 말라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